요즘 제 주변을 보면 나이가 많던 어리던 구분 없이 빨래방 창업에 관심들을 보이십니다. 퇴사를 앞두신 분, 회사 생활에 지치신 분, 카페 운영에 지치신 분, 대체로 현업에 지치신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6년 전에 불었던 셀프 빨래방 창업의 붐이 주기를 돌아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빨래방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는 젊지만 회사 다니기가 너무 버거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직장 생활의 불안정성,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또는 단순히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마음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부업이나 자영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빨래방 사업은 부동산 대비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해 수익성이 좋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빨래방 창업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빨래방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죠. 둘째, 부업으로 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주 수입원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빨래방 사업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빨래방 창업을 떠올리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시면 빨래방 업체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빨래방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입지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빨래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치예요. 사실 꼭 알아야 할 딱 한 가지만 뽑아라 하면 입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서비스가 훌륭해도 위치가 좋지 않으면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층이나 지하 혹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빨래방을 차린다고 해보면 어떤가요? 잘 될 것 같나요? 어느 업종이나 공통일 테지만 좋은 입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 주차가 편리한 곳, 경쟁 업체가 적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에어비앤비 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소규모 숙박업소가 밀집된 지역, 그곳의 1층 상가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오피스텔, 원룸이 많은 지역이 유리해요. 이런 곳은 세탁기를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렵거나 빨래를 널어놓을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높고 이용 빈도가 잦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대체로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경쟁 업체는 적으면 좋지만 이미 빨래방이 많은 곳은 수요가 많은 곳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딥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비 선택입니다. 빨래방 사업의 핵심은 바로 세탁기와 건조기인데요. 좋은 장비를 선택하면 고장도 적고 세탁 품질도 좋아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미국이나 유럽산 상업용 장비를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AS가 국내에서 용이한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용량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를 꼭 구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불이나 커튼 세탁 같은 대형 세탁물을 위해 찾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들은 조금만 세탁기가 작아 보여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지금 작은 세탁기도 보통 20kg가 넘죠? 그럼 이불이 2개 이상은 들어가는데
고객들은 그 문 사이즈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장비가 있어야 저기서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럽이나 미국산 장비는 대체로 대동소이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산이나 중국산 장비는 꼭 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내 빨래방 업체들은 대체로 비슷한 수입 장비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견적 금액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와 장비가 갖춰졌다면 매출이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케팅입니다. 어디에 어떤 장비로 빨래방을 차리던 매출은 초기 1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마케팅의 역할은 매출 상승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 뒤에 내 통장에 찍힐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매출이 3개월 만에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빨리 달성되면 달성될수록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케팅 채널마다 효율과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채널은 피해야 되고 어떤 채널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씩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인스타 광고는 좀 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효율 대비 좀 피해야 되고, 네이버나 당근은 금액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빨래방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빨래방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쉽지 보통 사람들이 아무런 데이터 없이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심지어는 조건이 충족되어도 실제로 까보면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들의 매출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장사가 이미 잘 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개인이나 기존 빨래방 업체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분석할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빨래방들의 매출 데이터에 근거한 상권 분석부터 입지 선정, 시공, 마케팅까지 풀 패키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빨래방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빨래방 사업은 분명 매력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설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